아인슈타인은 나는 음악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웠어요. 라고 말했지. 또 이런 말도 했어.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직관이죠. 나는 주로 음악적으로 생각해요. 음악이 없었다면 나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나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에게도 깊은 영향을 줬던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이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볼게. 얘들아, 오늘은 아침에 언짢은 일이 있었어.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져서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있단다. 모차르트를 듣다 보니 우울했던 마음이 정돈되면서 과거 너희를 키우면서 음악을 활용했던 때가 떠오르더라.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사실 엄마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단다. 아들이 이과적 소양이 있는 듯한데 너무 삭막한 삶이 될까봐 걱정이었지. 게다가 피아노는 싫어해서 배우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마침 아는 엄마가 현악기인 첼로는 어떻겠냐며 권해주셔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첼로를 배우게 했지. 그마저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는 못했어. 중학생이 되면서 경시대회 준비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였지만 엄마는 매우 아쉬웠단다. 딸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있어 늘 울었어. 거의 1년은 울면서 지냈을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이 배고픈 것도 아니고 용변을 본 것도 아니고 딱히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울어서 답답하기만 했단다. 어른들께서는 얼굴과 팔다리가 벌겋게 부은 것을 보시고는 해열이라며 아기가 걷게 되면 다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1년이 되어 걷게 되어도 낫질 않으니 걱정이 되었지. 그러자 동네 아주머니께서 한번 피부과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피부과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왜 일찍 오지 않았냐며 아토피라서 아기가 가렵고 많이 괴로웠을 거라고 하시더라. 엄마는 딸에게 너무 미안했단다. 엄마가 더 일찍 피부과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못해 딸을 고생시킨 게 정말 미안했지. 피부과 치료를 받은 후엔 발진과 붓기가 없어져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몸이 간지러운지 표정은 울상이었단다. 아토피에 좋다는 것은 별의별 것을 다 해봤지만 잠깐의 시간만 효과를 볼 뿐이었어. 결국 표정이 울상으로 굳어졌지. 그런데 여러 책을 보던 중에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이 성격을 밝게 한다는 내용을 읽었어. 그래서 모차르트를 계속 틀어줬지. 6개월이 지나니 정말 울상이었던 표정이 좋아지고 성격도 밝아졌어. 그래서 음악이 아이에게 엄청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아들에게 첼로 레슨을 받게 한 것도 그래서였을 거야. 게다가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모차르트 음악이 그의 물리학 연구에까지도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 아인슈타인은 6살 때 그의 어머니의 권유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처음에는 바이올린 연주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접한 후 음악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조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음악을 즐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지요. 라고 말했지. 그는 어려운 수학적 물리적 문제를 고민할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해결책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특히 상대성 이론을 연구할 때 그는 바흐와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전해지지. 아인슈타인의 친구이자 수학자인 마르셀 그로스만은 이렇게 회고했어.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켜다가 갑자기 아하! 하고 뛰쳐나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는 했지요. 즉 그에게는 음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고의 한 과정이었던 거지. 아인슈타인은 나는 음악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웠어요. 라고 말했지. 또 이런 말도 했어.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직관이죠. 나는 주로 음악적으로 생각해요. 음악이 없었다면 나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의 음악에는 우주의 내적 아름다움이 담겨있죠. 그는 그 음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처럼 발견한 거예요. 라고도 말했어. 이렇게나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에게도 깊은 영향을 줬던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이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볼게. 첫째로 인지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거야. 모차르트 음악이 두뇌를 자극해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인데 모차르트 효과라고 하지. 또한 모차르트 음악의 규칙적인 패턴과 조화로운 구조는 뇌 신경망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준대. 특히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대장조는 뇌파인 알파파를 증가시켜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대. 또한 모차르트 음악이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언어와 수학적 사고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멜로디가 뇌의 언어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둘째로 정서 발달에도 좋대. 모차르트 음악은 밝고 조화로운 멜로디가 많아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 연구에 따르면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유아들은 더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대. 또한 모차르트의 부드러운 음악,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는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아기들의 숙면을 돕는다더라.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니 공감 능력과 정서 표현이 향상되는 거겠지. 셋째로 창의력과 예술 감각 향상에도 좋대. 모차르트의 곡들은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모차르트의 곡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만들게 하면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향상된대. 모차르트의 다양한 곡들을 듣다 보면 자연히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를 이해하는 능력도 발달한다고 해. 넷째로 신체 발달에도 좋대. 모차르트 음악의 일정한 템포와 리듬감이 소근육 및 대근육 발달을 돕는다는 거야. 아기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움직이게 하면 신체 조절 능력이 향상된대. 이러니 모차르트의 음악은 활용도가 아주 높겠지. 공부하거나 독서 등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대장조 같은 곡이 좋겠지. 아이가 놀 때는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뮤직 같은 경쾌한 곡이 좋겠고, 아이가 자기 전에는 피아노 협주곡 21번 같은 차분한 음악을 틀어주면 아이는 더 쉽게 잠들 수 있을 거야. 모차르트 음악은 아이의 전반적인 두뇌 발달, 정서 안정, 창의력,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니 여러모로 유익하지. 그렇지만 아무리 좋다 해도 자연스럽게 듣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우리 손주도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모차르트가 우리 손주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래. 이제 조금 있으면 손주 만날 생각에 엄마는 마냥 기쁘네. 너희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할게.